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시 우드, 돈나무 언니가 크립토 섹터 중에 이것을 꼭 찍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비트코인 외환 보유액 편입 검토도 안 한다. 지금 미국에서는 뭐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쟁여놓는다 어쩌고 하니까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뭐 얘기를 했다라고 보여지죠. IMF 기준도 충족을 시킬 수가 없다. 아직도 이 기사를 보시고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코인 다 사기라고 했잖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크립토TV는 설득하는 방송, 강요하는 방송, 믿음을 빌려드립니다. 이 종목 사세요 하는 방송이 아니다라고 추구장창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제가 뭐 미리 조금 더 공부했던 지식을 제공을 드릴 뿐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요. 사실은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뭐 투자에만 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흘러가요. 2017년 기사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때 분위기 한번 보고 지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년 11월 기사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한 1,000만 원 정도 했을까요? 비트코인은 피라미드 사기다. 가상화폐 열풍. 그때 엄청났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미국은 사생활이 침해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그리고 지배 구조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의 지배 구조라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고요. 지배 구조가 문제가 있으려면 중앙화 되어 있는 곳, 자기 맘대로 이제 의결권 사용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주식으로 치면 유상증자를 뭐 무상증자를 자기 맘대로 했다거나 이게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고 관련된 회사가 있지도 않은데 문제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뭐 2010년, 2009년 이래로 지금까지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거래소예요. 거래소나 지갑이죠. 이런 데는 중앙화된 어떤 그 개체잖아요. 여기에 어떤 보안, 해커들이 뚫어버리면 거기가 뚫리는 거지. 비트코인 지금 네트워크가 뚫린 게 아닙니다. 사생활이요. 사생활 침해는 CBDC와 인공지능이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뭐 기가 진입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 그 로봇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나온 딥시크 이거 왜 그 규제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들 다 그 개인 정보가 중국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얘기는 뭐 이때도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미국의 연준 의장은 부정적이었죠. 한국은 범죄 도구로 사용이 될지 예의주시하자. 제가 2014년도에 한국은행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개최하기 위해서 연사 섭외를 위해서 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4년 찾아보신 보고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커지면 곤란합니다라고 저에게 했던 얘기가 전 지금도 떠올라요. 지금은 무시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단계는 지났죠.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그 네덜란드 튤립 버블에 비유했습니다. 그 유명한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튤립 버블이다. 여기에 투자하면 너희들 정말 큰일 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경고를 한 곳이 어디다?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중국은요. 가상화폐 여건이 성숙했다. 뭐죠? 이 긍정적인 냄새는? 읽어보시면 중국은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입니다. 가상화폐를 도입할 시점을 공개는 안 했지만 가상통화가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통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가 통제라고 하는 단어에 항상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죠. 팩트를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중국은 CBDC의 개발을 박차를 가했었습니다. 이 분야의 선진국이죠. 이유가 뭐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서구나 미국, 뭐 다른 어떤 서방 국가에 비해서 중국은 좀 더 어쨌든 공산당 체제잖아요. 자유롭게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왜 금지했다? 공산당 간부를 포함한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본인이 돈을 번 돈을 국부를요 자꾸 뭐 이제 해외 자식들 그 유학 보낸 대학생들한테 테더로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쏴버리는 거예요. 국부가 주르륵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이런 데 썼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지금 긍정적인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CBDC에 긍정적인 거예요. 이미 지금 뭐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이제 자꾸 이제 국부가 유출이 되고 하니까 결국에 여기서 그냥 허용을 해준 거죠. 그게 홍콩입니다. 홍콩에 그냥 파킹 해놓고 다른 데로 이제 국부 그만 유출시켜 어쩔 수 없이 홍콩을 개방한 겁니다. 일본도 사실은 부정적이었어요. 가상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가상화폐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행 뭐합니까? 자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지금 모자라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USDC, USDT도 특히 USDC 미국 서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일본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상점 벽해를 느낄 수밖에 없죠.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상화폐 계좌를 터야 한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필요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지적이죠. 지금 보십시오.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폭증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누가 발행합니까? 중앙은행 연준이 발행합니까? 민간 회사, 서클, 리플, 테더가 발행합니까? 민간에서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민간에서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을 하면 할수록 그 힘의 균형이 과거 종이돈을 찍었던 연준이 아니고 민간은행,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가 투자했던 서클, 리플 등등등 이제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이런 친구들이 다 뭐 할 것이다? JP모건 예전부터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잖아요. 민간 월스트리트 전통 금융 쪽으로 힘의 균형이 쏠려요. 왜요? 기축 통화를 지금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고 있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 코인 좋아하겠습니까? 그 원화를 써야 되는데 원화 안 쓰고 비트코인 쓰고 XRP 쓰고 스테이블 코인 쓰면 굉장히 중앙은행의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코인에 그렇게 반대했고요. 뭘 발행하겠다? CBDC 발행에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10만 명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는 게 뭐다? CBDC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오면 삼국지다. 삼국지 시대의 세계가 뭐다? 스테이블 코인, CBDC, 크립토. 뭐 하나만 뜬다가 아니고요. 결국에 얘네들 세계가 다 커지는 거예요.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CBDC도 무진장 찍어낼 것이다. 뭐 한다? 그래서 희소한 자원을 최대한 많이 쟁여서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투기적 유희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죠. 은행 통화 정책 무력화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서 특히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죠.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블록체인으로 옮긴다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 계좌 안 쓰고 국제 거래를 하건 결제를 하건 스위프트망 아니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안 쓰고 블록체인에서 이걸 다 자체 해결해버리면 은행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라지는 거예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무력화된다. 정확한 거죠. 자, 그러나 그는 가상화폐 기술을 결제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결제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이 얘기죠. 전 세계 은행, 중앙은행들 리플, XRP, 비트코인 이거 좋아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예전부터 신한카드 그 카드 회사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은행들이 뭐 해야 된다?
코인 거래소를 하든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팔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버리든지 이걸로 대출해야 돼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그 물줄기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 그 비트코인 불안하지? 거래소 해킹된 거 불안하잖아. 내가 보관해 줄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코인 관련된 건 뭐라도 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제하면 생각나는 회사 있죠. 리플입니다. 리플은 2012년에 설립이 됐다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2016년 대부분 비트코인이란 단어조차 잘 못 들어보셨을 때에 스탠다드 차터드, 일본의 SBI, 대형 은행입니다. 구글, SCB는 저기 그 태국의 가장 큰 상업은행이에요. CME 그룹 아시죠? 산탄데르, 스페인이지만 지금은 뭐 미국 은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어디에 투자했다? 리플 XRP, 결제 시스템. 제가 왜 십수년 전부터 확정된 미래라고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자, 영국은 잠재적인 혁명이다. 이게 하나만 이제 그 서버가 뚫리면 해킹이 되는데 블록체인은 이거 나눠서 저장한다며 그럼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데 최적화돼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8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잠재력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 됐어요. 스테이블 코인 많이 지금 있고요. RWA, DeFi, 결제, 인공지능 이런데 이제 지금 현실화 직전에 있는 거죠. 대량 채택 직전에 있는 겁니다. 8년 전에 비트코인 1000만 원 했더니 와 했습니다. 정말 와 했거든요. 지금 폭락을 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한 12배 높은 가격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거죠. 프랑스도 극도로 주의하라. 역사적으로 정부의 공인이 없으면 항상 망했다. 러시아가 또 여기서 굉장히 셉니다. 피라미드 사기 많이 들어보셨죠?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지금도 이분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우리는 피라미드 사기를 법제화하지 않겠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그게 뭐가 됐든지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 사법기관과 공조를 해서 비트코인 거래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막아버리고 코인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얼마 전 기사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특정 투자자 대상 코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심지어 제한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일반인이 아니고요. 자산이 15억 이상, 연소득 6억이 넘는다. 이런 부자들만 코인 거래를 허용합시다. 이게 누가 했다고요? 재무부가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시중은행도 아니고 러시아 중앙은행. 왜 그랬을까요? 저는 뭐 러시아 부호들의 로비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래요. 부자들만 먼저 그 권한을 먼저 주고 일반인들은 저 나중에 지금 뭐 비트코인으로 치면 5억, 10억, 15억 됐을 때 그때 문을 탁 열어줍니다. 미국, 유럽 경제적인 제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굉장히 더 심해졌죠. 스위프트망, 은행망을 아예 못 쓰니까 그럼 코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세수를 확보하려는 차원의 실은 그 실질적인 그 이유도 있어요. 그 채굴을 합법화했죠. 그리고 거래소 국가에서 이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국의 코인 결제. 하지만 그러니까 국가 내에서 코인 결제하는 건 금지예요. 일반인들 코인 거래는 아직까지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앞선 국가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러시아, 뭐 중국, 저기 일본, 뭐 유럽, 우리나라, 뭐 미국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인 허용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실은 다 허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안 해도 이제 다른 나라 거래소 뚫어서 다 어쨌든 삽니다. 지금 뭐 법이 뭐 제정이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지금 따로 국밥이에요. 세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보내면 우리나라 그 국세청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 공조를 하는 데만 2년, 3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규제 완화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거 이제 다 허용이 됐죠. 상점 벽해입니다. 자, 러시아에서 디지털 루블 도입도 준비 중이다. 코인 채굴을 합법화하는 법안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러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 결제에 있어서는 디지털 화폐를 위한 실험적 제도를 도입을 이미 했죠. 올해 안에
대형 은행들이 소매 그리고 도매 CBDC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CBDC 안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러시아는 뭐 여러 금융 제재를 받았고요. CBDC로 이러한 제재를 우회합시다. CBDC도요. 결국 레이어 1, 레이어 2,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고속도로 망에 투자하자 말씀드리죠. CBDC 뭐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영국, 싱가포르, 태국, 나이지리아,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다 CBDC 합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이제 반미국이 뭐 이런 국가들은 더더욱 CBDC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CBDC만 쓰냐? 아니요. 스테이블 코인만 쓰냐? 아니요. 크립토, 망, RWA, DeFi 이게 다 자웅동체처럼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지금부터 커질 것이다. 2021년 기사입니다. 6월 달인데요. 또 급락하나 비트코인은 뭐다? 사기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트럼프입니다. 달러만 세계 통하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과거 이런 일이 이 팩트입니다. 이때 가격 별로 안 좋았고요. 21년 6월달 비트코인은 사기다. 24년 불과 한 3년 지났을까요? 24년 3월달 비트코인 결제 허용하겠다. 24년 7월달 내셔빌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은 비트코인을 절대 안 팔고 전략 비축할 것이다. 이거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25년 현재 행정명령 내렸죠.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뭐또 지금 비축한다. 암호화폐, 디지털 에셋까지도 비축할 것이다. 이거 올라갔잖아요. 이거 진짜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뒤집을까요? 혹시 뭐 지금은 뭐 이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나중에라도 코인이 제일 쉽다. 뭐 알트코인 목숨을 걸 필요가 있냐? 큰 코 다칠 겁니다. 위험해요. 이런 얘기 나왔다. 특히 코인이 제일 쉬워요. 돈 벌기 너무 쉬워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위험 신호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24년 3월달 ETF가 허용돼서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기억하십니까? 24년 12월 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알트코인 폭발적인 랠리가 나왔죠. 지금은 뭐 3개월 이상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요. 차트 보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차트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밑에 다 꺼져 있어요. 지금 밑으로 다 뚫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가격은 뭡니까? 그 친구들 맘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예전에 게임스탑처럼 뭐 운동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이럴 수준의 지금 레벨을 한참 벗어났어요. ETF가 이미 허용이 됐죠.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생존이 불가할 겁니다. 최근에 뉴스도 몇 개 한번 보시죠.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조정을 겪고 있다. 이것이 실은 업계의 중론이다. 지금은 정상적인 조정이다. 뭐 한 20%, 25%, 30% 별거 없다. 주기영 대표와는 좀 반대 의견이 더 많네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심약하신 분들은 코인 투자가 몸과 마음에 아주 해로울 겁니다. 정말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이 하원 2차 독해 마무리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에서 사실은 그 비트코인 전략 비축, 심지어 암호화폐 비축도 법들이 하나씩 올라갔잖아요. 근데 가장 빠른 주가 애리조나 주더라. 4월에서 5월 정도면 하원 절차가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사실은 30개 이상의 주가, 뭐 50개 주에서 30개면 거의 60% 아닙니까? 비트코인이다, 크립토 비축 법이 상정이 됐지만 대다수가 주의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게 이제 기각됐습니다. 실패가 됐는데도 지금 몇 개 주에서 계속적으로 법을 또 발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의 뭐 레이스, 시합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뭐 예상 아닌 예상을 하면 빠르면 올 상반기에 이 주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누가 될지는 잘 모르죠. 첫 번째 주가 중요한 거예요. 엘살바도르가 중요했고 법정화폐 처음으로 도입했죠. 비트코인 ETF 승인이 중요했잖아요. 처음이 중요해요. 이더리움 됐잖아요. 그럼 알트코인
이 시간 지금 문제예요. 시간 그냥 질질 삐대고 있는 겁니다. SEC 위원장도 안 하는데 누가 이 용자가 아닌 이상 대행이 이거 그 책임을 뒤집어 쓰겠습니까? 한 첫 번째 주가 나오면 미국의 50개 주, 미국의 연방, 지금 행정명령 떨어졌잖아요. 비트코인에서 이 포모가 나오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이 원래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막 그냥 뭐 포모가 불고 지금 뭐 토지 허가제가 뭐 지금 뭐 다시 해제가 됐다가 다시 뭐 묶인다는데 서울 강남 집값 오르면 그냥 더 달라붙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다른 국가들이 가만히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소위 말한 국가, 뭐 법인, 연금 펀드 이런 대기업들, 기관들은요. 이 관련 법이 통과가 안 되면 비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은 이런 점에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업비트 열어서 넣으면 되잖아요. 코인 사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그 까다로운 엄격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돼요. 그 사는 금액과 뭐 퍼센티지도 다 제한이 있어요. 저는 질문을 항상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 법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다른 나라 있습니까? 법이 통과 전에 국제 공조가 끝나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이제 세금을 피할 길이 없는 곧 전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후에 사는 게 좋을까요? 이후라 하면 지금 우리나라 ETF 없잖아요. ETF 나온다니까요. 묶어서 펀드 ETF 지수 뭐 인덱스 어쩌고 저쩌고 판다니까요.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다? 집 앞 신한은행 농협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실 거냐고요. 그때 비트는 지금 가격에 비하면 많이 올라 있겠죠. 무디스의 신용 등급 체계를 온체인화하는 개념 증명이 완료됐다. 말이 어렵죠. 신용 등급을 고속도로 위에 띄우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블록체인 씁니까? 오랜만에 듣는 추억의 코인이죠. 폴리건. 저 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심하지만 들고 있습니다. 폴리건 위에서 테스트넷을 하고 있죠. 어찌됐건 신용등급 체계를 온체인화하면 리스크의 평가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실요. 그 선거로 말이 많잖아요. 선거도 블록체인에 당연히 집어넣을 겁니다. Everything will be 디지털로 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싸우고 말고 할 일이 없어요. 블록체인 기록은 원천적으로 변경이 불가하거든요. 저는 코인 투자를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내일이요. 미래가 지금보다 더 디지털화 될 거면 비트코인, 우량코인 사시면 좋을 겁니다. 다시 종이 지폐, 지금도 종이 지폐 뭐 거의 안 쓰지만 다시 아날로그, 뭐 디지털화가 아니고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코인 말고 다른 거 사십시오. 희소한 거 사야 됩니다. 희소한 거 왜? 어차피 돈은 계속 찍을 거니까. 캐시 우드, 미국 규정 허용 범위 안 내에서 회사 펀드를 토큰화하고 싶다. 미국 규정이 아직 허용이 안 됐죠. 근데 그렇게 되면 회사 자금의 일부를 토큰으로 만들겠다. 자산 토큰화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의 주요 트렌드로 발전할 것이다. 뭐가요? 자산 토큰화. 아크의 벤처 펀드 있죠. 혹은 디지털 애셋 레볼루션 펀드. 지금 이미 있는 건데 이것을 토큰화해서 팔고 싶다. 쉽게 말하면 지금 비들 펀드예요. 이더리움 위에 얹고 솔라나 위에 얹고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 얹어서 뭐 하겠다? 팔겠다. 토큰화를 위한 규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싶다. 캐시 우드는 2014년 아크 인베스트를 설립했고요. 2015년 비트코인에 $200대 투자를 했다고 뭐 여러 번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비트만 투자한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 로보틱스, 우주항공, 핀테크 갖가지 혁신이란 혁신 기술에 아주 초기 투자했습니다. 그의 현재 추정 자산은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누님께서 좀 젊게 보이시는데요. 55년생이세요. 한국 나이 71세입니다. 생각보다 연로하십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봐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싶다. 예전에 70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71세인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기회를 또 잡고 싶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꿈과 열정이 있는 한 잘 안 늙으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죠. 자, 자산 토큰화가 미래 트렌드의 원픽으로 또 한 번 꼽은 거예요. 이분의 투자 경력이 몇 년? 50년입니다. 그라고 해서 시련이 없었을까요? 캐시 우드의 소나무 투자 전략이 투자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22년 4월 기사입니다. 자금 유실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제 일부 구독자분들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평가 등급 중립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죠. 아크 인베스트, 캐시 우드 퇴물이다. 끝났다. 감 떨어졌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DNA, 이 바이오 쪽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로봇, 혁신주에 투자를 했는데 20년은 좋았어. 근데 21년 마이너스 24%, 현재 22년 4월 기준 마이너스 30%. 주식에서 마이너스 30%면 뭐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0년 전성기였지만 지금은 거의 망한 거 아니냐. 지난 12개월을 추적해봤더니 마이너스 45%. 펀드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45%면 좀 폭망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하냐. 새로운 기술들의 성장성을 볼 때 CNBC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5년 내 극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맞아 5년만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할까요? 아니면 5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할까요? 대부분 후자 아니겠습니까? UiPath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가가 25% 하락했는데 추매를 거듭했다. 유동성은 떨어뜨리고 심각한 손실 취약성은 더 크게 만드네. 계속 부정적인 기사가 달리는 거죠. 투자 전략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항상 엇갈리죠. 이때가 22년 4월이었습니다. 근데 비관적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는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주면 좋겠죠. 테슬라 주식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캐시 우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22년 4월 361달러가 조금 지나니까 연말로 가니까 113달러, 3분의 1 토막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요, 또 올랐다가 또 크게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 있어요. 361달러,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났다가 2배 넘게 올랐다가 또 반 토막 났다가 3배 이상 올랐다가 지금 또 반 토막 난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테슬라 거의 뭐 알트코인을 방불케 합니다. 핵심 뭐냐? 진짜 믿음과 배짱이 아니면요. 투자하시면 안 돼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코인도 똑같고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는데 퍼센티지를 하면 가짜 믿음이 98%. 이건 어디서 나눠지냐? 상승할 때 1억 넘었을 때 무슨 시대가 열렸다 이럴 때 몰라요. 다 섞여 있습니다. 진짜 큰 위기가 한번 V자 그냥 쑥 밑으로 떨어지든지 그냥 살금 계속 떨어지든지 이러면 다 갈립니다. 진짜랑 가짜가 그때 갈린다. 지금 저는 이런 느낌을 또 받고 있습니다. 돈나무 언니의 투자 전략을 보면서 이제 좀 이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보셨잖아요. 이 극악무도한 변동성을 하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장기 보유를 하기보다는 이분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합니다. 샀다 팔았다를 하려면 본인만의 방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본인의 해치할 수 있는 수단, 수익이 실현, 이거 남의 돈이잖아요. 남의 돈이면 이 수익을 확실하게 실현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본인만의 방식으로 승부를 하자. 너무 혁신적이다 보니까 매 하락장마다 퇴물 아니야? 감 떨어진 거 아니야? 테슬라,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떨어질 때 살벌하게 떨어지죠. 얼마 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10월달, 11월부터 올랐지만 10월 암울했어요. 이때 기억하십니까? 이때부터 저 계속 모았던 기억이 나요. 이거 맞아? 저 같은 사람도 되게 불안하면서 사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감 떨어졌나? 마이너스 70% 하락. 계속 욕을 먹는 거죠. 코인은 쓰레기다. 감이 떨어졌다. 이때가 뭐다? 껄 모먼트. 그때 살 걸. 큰 수익은요. 그러고 보면 조롱과 비난을 견뎌낸 합당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와이즈의 CIO 저평가된 토큰을 언급했죠. 저는 이 맷 호건 괜찮은 분이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립니다. 디파이 토큰들이 저평가됐는데 미국의 규제 변화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딱 두 가지 레이어 1을 꼽네요. 스위, 앱토스를 꼽습니다. 전 페이스북 메타에서 그 뭐 리브라 프로젝트 했다가 나온 개발자들이 세워놓은 뭐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요. 미국에서 이 두 가지 체인을 좀 띄워주는 느낌을 작년부터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기도 좋고 개인적으로 좀 사고 싶다. 저는 지금 사실은 웬만한 거 현금 여력이 있으면 그냥 사셔도 나쁘진 않다. 물론 바닥인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 규제 변화는 디파이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수 있고 아직 시장은 디파이 토큰들이 새 규제 환경에서 수익이 좋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 규제가 바뀌면 디파이 토큰들 여기에 쓰인 레이어 1들, 레이어 2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혜를 받겠죠. 근데 뭐 관세가 어쩌고 강달러가 어쩌고 금리가 높고 허구한 날 퍼부어 되니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투심은 최악이다 이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지금 유니스왑, 언도 파이낸스, 아베 다 좋은 코인들이에요. 다 좋은 코인입니다. 자, 디파이는 자산 토큰화와 디파이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은행을 통하지 않는 모든 금융 거래는 다 디파이입니다. 은행 필요 없. 그러니까 은행들도 디파이 쪽으로 오는 거예요. 퍼블릭 블록체인 써야만 하고요. 자, 자산 토큰화랑 디파이는 자웅동체 똑같은 말입니다. 자, 알트는 쓰레기다라고 하시면 뭐 비트를 사시든 뭐 금덩이를 사셔도 무방합니다. 본인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그래도 위험을 추구해 보고 싶다. 감수하겠다. 공부를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현금 잘 모으셨다가 이럴 때 그냥 바이 더 딥 저축 개념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의 규제가 변화가 될까? 되는 거 맞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 끝날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할까? 돈 결국 찍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될까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만약에 여쭤보시면 지금 꽃샘추위가 한번 왔죠. 뭐 느닷없는 뭐 이렇게 눈이 한번 와가지고 올해 지금 이렇게 꽃샘추위가 왔어. 근데 올해 이거 벚꽃 시즌 이거 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얘기예요. 봄이 오긴 올까? 그런 질문입니다. 어차피 코인은 극소수 선발하는 대회잖아요. 디스코 팡팡입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고 수십 번씩 흔들어 댑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최고의 전략은 바이 더 딥 외 아무것도 안 하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에 초점을 맞추면 시간이 잘 안 가요. 그냥 자기 삶을 잘 즐기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